2부에는 엄경희 소장님 모시고 여론조사 결과 분석, 정치 키워드 좀 다뤄보겠습니다. 엄경희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여론조사 뭘로 다뤄볼까요?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겠네요. 지난 7월 15일, 16일 이틀간 조사를 해서 어제 지금 18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가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여야 당대표 적합도, 총선 책임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순서대로 한번 좀 자료 차트는 쭉쭉 우리 PK에서 올려주시고 그 자료부터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자료부터 한번 쭉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23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라서 네. 당대표 여론조사, 최고위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도 보시면 긍정평가가 36.4%인데요. 총선 이후에 최초로 30% 중반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어쨌든 30%대 중반대로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평가도 61.1%, 그래서 60%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표는 저희가 주로 보는 한 장 넘겨주시죠. 세 가지 지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보시면 긍정평가가 49.1, 부정평가가 49.7인데요. 원래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격차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 보수 심장 대구 경북에서 거의 이제 보수 결집이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0대 보시면 60대도 마찬가지죠. 긍정 48.3, 부정 48.6,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네, 정당 지지도 고도의 이념 성향은 없나요? 정당 지지도도 보시면 이제 70% 넘었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리고 부정평가는 24.9%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이게 거의 이제 지금 9%포인트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국민의힘 41.3, 민주당 32%. 그래서 총선 전에 국민의힘이 한참 좋을 때가 이제 2월에서 3월 초였는데요. 이 시기 지지율을 거의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전날 발표된 뉴시스와 에이스 리서치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추세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발표될 텐데요. 아마 한국갤럽에서도 조금 상승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조국혁신당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제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합쳐도 저게 39.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상승 그리고 격차가 일단 상당히 넓어졌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여기서는 네. 여론조사 공정 9%인데 에이스 리서치인가요? 거기 다른 기관에서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두 자릿수 격차가 났는데요. 아마도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네.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재편이 되면서 역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중도와 무당층 이탈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는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예,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가 있네. 당대표 최고위원 조사들도 다 한 것 같은데 당대표 적합도, 최고위원들 적합도 이거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도 8월 18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42.7, 김두관 전 의원 24.1. 김두관 전 의원은 출마할 때만 해도 거의 40% 육박하는 지지율, 다른 조사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록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이제 이 김두관의 특징이 좀 정치력이 조금 부족하고 내공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김두관에 대한 실망감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항마로는 다소 약하다. 이런 여론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룰은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56%고요. 그리고 대의원 한 1만 6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대의원 반영 비중이 14%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거의 당원으로 볼 수 있죠. 당원 비중이 70%고 나머지가 국민 여론조사 30%인데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랑 비슷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이게 이 여론조사 지지 30%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74.9, 75%죠. 김두관 9.8, 김주정 0.8인데 이게 저희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재명 지지율이 거의 8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두관은 10% 초반대, 또 이제 김지수는 청년 원외인데 한반도 미래 경제 포럼 대표입니다. 아직은 뭐 인지도가 없어서 크게 이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민주당 최고위원 적합도도요. 국민 전체보다는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 중요한 거니까 저거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총 5명을 선출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자 1명 끼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친명 강성. 그러니까 이게 좀 싸가지가 없을수록 쉽게 말하면 네. 싸가지가 없을수록 지지율이 높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죠. 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18.6%. 그 다음에 이현주 14.4, 민영배 11.4, 김민석 10.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4명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전현희가 포함될 수도 있고, 뭐 저기 여론조사대로 하면 전현희가 포함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자가 2명이게 되면 뭐 상관없이 이제 5명에서 컷오프 되는 거니까 저 조사대로라면 정봉주, 이현주, 민영배, 김민석, 전현희. 그래서 싸가지 없는 순서대로 정비례 관계에 따라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기자회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5명과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 출마자 5명을 이재명이 찍은 것이다. 그래서 5명이 그때 김민석, 강선우, 한준호, 전현희, 그다음에 김지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명 김지호는 지금 컷오프 돼가지고 이제 날라갔고. 네, 날라갔고. 근데 저기에서 볼 때는 남아있는 김민석, 원래 5명 찍은 중에 4명이 최고위원 경선으로 올라갔는데 김민석, 강선우, 한준호, 전현희 이 4명 중에 보니까 강선우, 한준호 이건 상당히 순위에서 밀리네요. 그러니까 강선우하고 한준호가 네. 평소에 이제 천명 강성 목소리를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재감이 떨어져 있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저런 인사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게 좋겠지만 개딸들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좀 세게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수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순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싸가지 순서다. 없는 순서, 있는 순서가 아니라 없는 순서. 예, 다음 넘어가 볼까요? 총선 패배 책임도 있네요. 네, 총선 패배 책임이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좀 됐는데요. 여전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조금 뭐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11.8% 뭐 선방했다 내지는 뭐 피해자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전체 10.1.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략 자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대표 적합도 조사돼 있군요. 국힘이요. 네. 자, 당대표 적합도 조사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 여론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97명이니까 1000명 중에 거의 50%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의 50%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2.2%인데요. 그러니까 어대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불출마 선언한 뒤에 50% 중후반대였다가 60% 초중반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15.2, 그러니까 중간에는 나경원 후보한테 조금 밀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2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렇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경원 9.2%인데요. 사실 이게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는 어대한 분위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대구 경북 르포를 다녀온 기자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대구 경북 쪽에서도 여전히 이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간의 적임자다 이렇게 보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나 당대표는 대구 경북에서 거의 결정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민주당도 광주 전남에서 당대표나 대선 후보를 결정해왔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반드시 대구 경북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출신들이 이제 수도권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이게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구 경북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지역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서부 경남의 중심지인 진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울산 쪽, 그러니까 뭐 동부, 부산의 동부, 북부 이런 데도 사실은 대구 경북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끼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전략적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과거 대선에서 승리했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정치 연합의 어떤 시기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의 100% 오너라고 좀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또 기타 뭐 보수적인 이런 세력들이 과도기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9월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물론이고 총선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과거처럼 여러 세력이 연합해서 공존하는 그런 과도기의 국민의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당대표 적합도 조사나 호감도 조사는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국민의힘 최고위원 적합도 조사도 나왔네요. 한번 그간에 이런 조사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거 한번 적합조사 여론조사 공정하게 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죠. 예, 내일 모레면 이제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지금 투표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당원들. 이제 당원 투표, ARS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쨌든 23일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기반으로 당선자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거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 가보겠습니다. 1위는 장동혁 후보인데요. 전 사무총장이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하고 런닝메이트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장 후보가 18.4%로 전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원 후보가요 15.2%로 2위죠. 그런데 김재원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표를 많이 이제 얻는 후보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후보는 뭐 무게파로 나온 거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인유한 후보가 높은 인지도, 파란 눈, 그러니까 미국계 한국인으로 인지도가 이제 높은 분인데요. 저분은 이게 한동훈 후보하고 런닝메이트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은 이제 상당히 이제 당선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박정훈 후보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예.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인요한 후보나 김재현 후보가 앞서 있긴 하지만은 박정훈 후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이 5명인데 그러니까 여자 1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5명 중엔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한 명이 들어가는 거죠? 청년도 들어가야 되고 네. 여자도 1명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성은 김민전 후보가 있죠. 네. 그래서 앞서 3명의 그러니까 김민전 후보는 뭐 거의 당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자리 1명을 놓고 비례대표 진종호 후보하고 기타 이제 청년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진종호 후보가 압도적인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종호 후보가 될지 다른 청년 후보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이제 4명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청년 후보 중에서는 진정호 의원이 조금 앞서 있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명이 되면 이게 그 4명,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경우 이제 당대표가 1명 지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총 7명인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 한동훈, 장동혁, 그 다음에 또 지명자 이렇게 이제 그 직계가 3명이 되는 거고요. 무게파는 김재원, 김민정 이렇게 되는 거고 인유한 후보는 이제 뭐 당선된다면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하고 런닝메이트 선언을 했죠. 이렇게 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고위원 부분에 있어서가 관심이 좀 이후에 집중되겠네요. 일단 저기 지금 격차 순위로 하면 뭐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박정훈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조금 관심사로 떠오르겠네요. 지금 최고위원 후보 관련된 것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미국 대선 한국 영향 좀 뭐 간단하게 수치 중심으로 이야기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력해지면서 이제 저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부정적이다 64.3%, 긍정적이다 18.5%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는 뉴스를 보면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바이든 사태가 임박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아직 민주당 후보로 지명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게 사태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사퇴를 해버리면 아마도 민주당 후보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력하게 얘기되는 사람이 부통령인 해리 해리스하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이렇게 이제 2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지는 조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 공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 사안들 좀 주로 살펴봤고요. 자, 한국갤럽 조사 잠깐 좀 살피고 정치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주요 내용만 좀 간단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평가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최저가 그러니까 6월 5주였죠. 6월 5주 21%였는데 5월 5주 21%였는데 6월 2주에는 5%포인트 뛰어서 26%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그 시기가 한 3, 4주 정도 정체 국면에 있다가 지금 다시 4%포인트 상승해서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 진입에 이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채권 완전 수주가 24조 규모인데요. 채권 완전 수주가 수요일 날 오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화수목 이렇게 3일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이제 채권 원전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대통령 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일부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도 이제 60%인데 저희가 아까 살펴본 여론조사 공정도 61%였거든요. 그래서 60%가 조만간 좀 깨지지 돌파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정 운영 평가가 상승 국면에 일단 들어갔다는 건 일단 좋은 소식이네요. 체코 원전 수저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상승 국면을 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고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35%인데요. 지난주와 동률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2%포인트 상승해서 35%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민주당은 3%포인트나 하락해서 27%에 그쳤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지금 그 역동성이 이제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일극 제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은 8% 동률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서 보면 이게 35%죠. 35대 35가 되네요. 네, 35대 35고요. 네. 개혁신당은 이제 1%포인트 상승해서 4%인데요. 개혁신당 지지율은 아무래도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랑 좀 더 그러니까 그 친근감이 있다,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갤럽에서도 전반적으로 우파 진영이 좌파 진영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건 확실히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8점 몇 프로로 격차를 보였고 에이스 리서치에는 약 10% 정도 격차를 보였는데 이번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이 약간 8% 정도 앞서는 그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흐름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상승 국면이고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일단 좋은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당 내부의 분위기만 좀 잘 정리가 되고 향후에 좀 안정되면 상승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은 상당히 정체되거나 하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조국혁신당은 거의 뭐 정체를 벗어나기가 어렵고 두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8%인데 지금 그런 국면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